가장 깜짝 놀랐던 게 야, 챗GPT가 이 정도까지 똑똑하나? 당연히 레시피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딸기가 들어가. 섹시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섹시해요. 진짜 가장 재밌는 놀이터는 어디다? 주방이다. 공격셰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꽤 많이 그런 것들 가봤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로봇이 대체되는 요리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 섬세한 부분들은 AI가 따라올 수 있을까?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죠. 저도 이제 뭔가 야 너는 요리를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뭘 간이 딱 맞냐?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손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재료를 소위 얼음 잡아서 눈대중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면 소금이 요만큼 뭐 설탕이 요만큼 고춧가루 요만큼이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손맛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진짜 손으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거리면 여기 손에서 맛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재료를 조합할 수 있는 간을 뭔가 숟가락이나 저울로 재지 않아도 감각이 살아있다. 이런 거잖아요. 손으로 어떤 것들 이렇게 조물조물 쭉 했을 때 이 손끝의 감각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면이라든지 어떤 식재료가 전달되면서 얘가 묻어있지 않은 양념을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버무릴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직까지는 로봇이 따라오기 힘든 거 아닐까?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도 그걸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세계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되게 큰 퀘스천 마크가 저한테 좀 있어요. 굉장히 섬세한 되게 셰프들의 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셰프들이 가지고 가고 예를 들면 우리 휴게소에 있는 국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진짜 막 몇백 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음식이 또 빨리 나와야 되는 노동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요리는 로봇이 하는 게 맞다. 또 최소의 딸기가 있어서 사실 저 레시피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AI를 좀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 여러 번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와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맛의 밸런스가 있다. 근데 되게 독특한 식재료를 하나씩 던져주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레시피를 봤었을 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잡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당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면이 레시피 없어요. 그래서 야 챗GPT가 이 정도까지 똑똑하나? 그래서 당면이 빠진 다양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린 요리. 근데 거기에 딸기가 들어가. 좀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납득은 갑니다. 제가 사실 되게 다양한 요리, 고기 요리에도 딸기 그리고 뭐 파인애플 이런 게 사실 약간 좀 단맛이 좀 있는 아이들에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기는 해요. 딸기가 생각보다 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지우기는 한데 채를 좀 이쁘게 잘 썰고 고기를 볶아가지고 계란을 또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또 독특한 게 머릿속으로 약간 좀 상상이 안 되는 잡채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맛이 궁금하긴 해요. 그냥 잡채 쓰는 또 식재료는 또 그대로 또 있어요. 대파, 당근, 오이, 홍고추 그리고 진짜 너무나 신기하게 딸기. 이 조합 너무 먹어보고 싶다. 계란을 이제 지단을 붙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 안심 그리고 양념장은 여기 있는 진간장, 참기름, 딱 소금, 후추 딱 잡채에 들어갈 만한 느낌인데 설탕이 없었나? 설탕이 있군요. 설탕 드릴까요? 네. 그럼 진간장, 참기름, 소금, 후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잡채의 구성들은 다 오긴 왔어요. 근데 좀 생소할 뿐인 거죠. 갑자기 잡채, 웬 딸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 좀 이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잡채는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면을 좀 볶으면서 그 양념장이 그 당면에 약간 좀 흡수되게끔 그러니까 면만 먹어도 맛있게끔 이렇게 딱 딸고 오는 게 약간 좀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잡채에 면이 받았다는 게 너무 좀 재미있는 지점이고요. 근데 보통 고기를 할 때도 간장을 넣어서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소위 이제 우리 불고기처럼 약간 재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소금 후추에만 10분 동안 재워놓으라고 레시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스는 나중에 보통 샐러드 드레싱처럼 요 아이들을 섞어서 요 볶은 고기, 채친 채소, 그 다음 지단 붙여가지고 채친 계란을 드레싱을 넣고 버무려라라고 돼 있어요. 이 챗GPT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서양의 AI의 이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샐러드와 잡채가 뭔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200g 정도를 넣으라고 저한테 그 레시피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350g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딱 그 AI가 알려준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10분 동안 재워요. 보통 이 참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간장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금 후추만 이렇게 간을 하라는 거 보니까 생소해. 계란은 깨서
하기 전에 고기를 먼저 볶아야 돼요. 왜냐면 볶고 나서 식혀야 되니까. 이 챗GPT가 조금만 더 먼 미래에 갔다면 저는 계란 지단을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프라이팬을 한 번만 써도 돼요. 근데 이거 고기를 먼저 볶으라고 했으면 여기 후추나 이런 것들이 잔챙이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번 씻고 계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아직 멀었다. 중요한 건 챗GPT가 또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따라하겠습니다. 네. 자, 10분 재웠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볶아서 불을 끄고 식힌다. 그리고 계란을 풀어서 지져준다. 그리고 잘게 다진다. 아, 이건 채가 아니라 잘게 다지라고 되어있네요. 계란은. 그래, 따라해야지. 식용유를 좀 두르고. 오, 들어봤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섹시해요. 섹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빨갛고 빨가니까 너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빨갛고 빨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잡채는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소한 거예요. 물을 좀 불러 올리고 고기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음식 중에 쏨땀이었어요.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파파야, 안 익은 파파야 하고 안에 뭐 피쉬 소스나 토마토, 다양한 뭐 쪽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극적인 샐러드예요. 피쉬 소스 들어가죠. 익숙하죠. 산미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토마토, 양파, 그 다음 어떤 데는 이제 막 다양한 해산물들을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진짜 좀 자극적이면서도 약간 칼칼하고 매콤하고 피쉬 소스의 자극적인 약간 감칠맛까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계란을 풀어서 프라이팬에 부드럽게 지져주세요. 끝나면 잘게 다져주세요. 여기 표현대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 써는 줄 알았더니 얘는 다지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혼날 수도 있어요. 저 처음 요리할 때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이었죠. 제가 2002년에 요리 딱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되게 많고요. 거의 뭐 도제식이라고 얘기하죠. 상하가 뚜렷하게, 어떤 분들은 이제 군대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데가 사실 아직도 많죠. 예전에 제가 요리할 때는 뭔가 답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이 플레이팅에 요거는 여기다 놔야 된다. 무조건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신기한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배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파스타를 만드는데 어떤 파스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배님 이 파스타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선배가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충격을 받고, 야 진짜 나는 나중에 후배한테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모르지, 나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이유가 없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니까 평생을 요리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건 되게 멋이 없다.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후배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답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후배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나 다양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받았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딸기 탕수육. 근데 걔는 근본이 좀 있어요. 왜냐면 탕수육, 약간 그렇게 튀긴 요리들은 항상 다 우리가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소스가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새콤달콤한 과일들을 항상 거기 넣어왔어요. 이해하시죠? 파인애플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파인애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하죠. 캔 안에 막 뭐 무슨 뭐 다양한 그 열대 과일 들어있는 캔을 넣는 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딸기를 넣어도 그 맛이 나는데, 그건 심지어 색감도 더 좋아. 에? 지금 색감 많이 났어요. 어차피 챗GPT가 다지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다질 거니까 태도 안 날 거예요. 얘는 잠시 이제 식혀두는 동안 나머지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감자칼 있죠? 감자칼.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금방 써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맨 밑에 보는 요만큼을 그냥 과감하게 날려주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려서 막 보는 사람도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거든요. 한 3개 정도로 불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왜냐면 내가 칼질을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저는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챗GPT가 알려준 그 소스의 양이 이 정도 지금 채소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인가? 저는 아까 전 그 레시피 딱 볼 때 딱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 이 생각만 들었어요, 사실. 또 파 썰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살짝 배를 갈라줄 때 어떤 거거든요? 이 안에 이제 속대는 약간 좀 동그란 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써는데, 왜냐면 저는 칼질이 능숙하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얘 따로 써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돌돌돌돌돌 가식도 말아가지고 써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채가 썰어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썰어지는 거죠, 채하고. 근데 또 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또 다르죠. 얘는 또 채 같은데 길이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얘는 좀 동글동글 말려 있고 얘는 좀 채처럼 써져 있고 이렇게 배가 나서 방금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뜬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불고기 다 다르니까 좀 썰기 힘들긴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당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낮이가 다르니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칼이 살짝 엇나가면 벨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잡채의 뜻이 사실은 뭐 당면이 없어도 이렇게 다양한 채 썬 거를 이렇게 어떤 소스나 이런 거에 버무려서 먹는 거니까 사실 챗GPT가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이렇게 오돌도돌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손에 힘을 빼시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쳐도 되고 안으로 쳐도 됩니다. 이렇게 오돌도돌한 것들을 오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채가 잘 안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가 나올 때까지만 노력하기 위해서 채치면 훨씬 더 좋다. 자, 피고 얘도 피고 반 정도 잘라서 겹치면 칼이 4번 갈고 이제 한 번에 쓸 수 있죠. 내장을 겹쳤으니까. 자, 근데 약간 저는 의아한 게 얘를 왜 다지라고 했을까? 그냥 딸기하고 홍고추까지 썰고 나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반을 자르고 슬라이스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야겠다. 챗GPT가 알려준 대로 다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얘가 지금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채를 다 썰었으니까요. 전능하신 챗GPT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를 그대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3개. 이게 얼마나 또 배려심이 많냐면 2개에서 3개로 가져왔어. 저는 약간 좀 간간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약간 좀 간이 센 걸 좋아해? 그럼 3개를 넣고 그냥 약간 평균적인 입맛이다 그러면 2개를 넣어놔까지 약간 굉장히 세심한 레시피 적어주셨거든요. 저는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하나, 그리고 참기름 한 작은술이에요. 그냥 3분의 1만 넣어야 돼요. 이만큼 소스를 많이 써줍니다. 설탕을 살짝 녹을 때까지 흔들어줘야겠죠. 이거 조리과 이제 1학년, 대학생 1학년이 만든 레시피 같아요. 요리를 모르는데 막상 이제 조리과에 들어왔는데 이제 실습 거의 초보 단계. 나쁘진 않아요. 되게 익숙한 그냥 단맛, 짠맛, 참기름 맛. 딱 그건데 또 모르죠. 진짜 이 조합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까지의 맛을 상상한 것이니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이 정도의 식재료의 양을 대신에 커버할 수 있을까?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문제예요. 계란, 홍고추는 장시간 안 먹었으니까 마지막 모르겠어요. 딸기까지. 자, 여기다가 이 소스를 너무 작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잘 섞여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감각을 살리면서 딱 이렇게 하나하나 채를 레시피에 최대한 좀 잘 버무려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챗GPT가 진짜 의미 있는 레시피를 줬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잘 버무렸습니다. 접시에 모양도 그럴싸한데 이게 면이 없을 뿐인 거지 다양한 채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마지막 소스가 가뜩이나 소스가 없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제 홍고추를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부스름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소스가 작아서 약간 조금 의심했는데 버무리면서 약간 좀 아니야 지금 이게 수분감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버무리면서 담으면서. 다 적어야겠죠. 챗GPT가 또 약간 의도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넣어보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식재료가 어우러지니까 상상했던 뭔가 부족하고 맛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챗GPT한테 이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그냥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어떤 캐릭터가 막 짱 하고 서가지고 직감적으로 뭔가 MSG가 들어간 것처럼 맛있다 이런 맛이 아니라 굉장히 프레쉬하고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식감하고 맛하고 짠맛하고 은은한 단맛과 딸기 향이 확 이렇게 오죠.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약간 좀 생각이 트이셔야 돼요. 그냥 잡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잡채가 우리가 먹고 있던 그 당면 들어간 잡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맛입니다. 완전히 또 다른 맛이에요. 걔는 이제 다양한 식재들을 볶여가지고 이제 익어 있는 상태고, 얘는 이제 프레시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작, 뭔가 약간 씹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고 뭔가 되게 건강한 아이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아이라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하고는 너무나 다른 캐릭터예요. 딸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샐러드가 굉장히 캐릭터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씹을 때마다 아작 간이 맞는데 마지막에 향이 딱 뭐가 남냐면 은은한 딸기 향이 싹 마지막에 감도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제 와인을 좋아하고 제가 요즘 만드는 음식이 이제 컨셉이 주류강상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미식의 관점으로 볼 때 음식 끼니가 아니라 음식과 주류가 있으면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있으면 그 자리가 되게 무르익어요. 근데 여기에 와인? 그럼 또 손님들을 모셔놓고 여기다가 와인을 주면 뭐야 오늘 너 음식하기 싫었어? 지금 손님 모셔놓고 좀 이럴 거야? 약간 이럴 느낌이라서 이거는 홈파티 손님상 미식의 관점보다는 그냥 먹고 있는 샐러드의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죠. 사실 이게 어느 한 분야를 잠식한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하고 다른 능력치니까 또 항상 우리가 시대를 변화하면서 어떤 직업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는 과정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충분히 너그럽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주 4일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주 4일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I한테 맡겨. 굳이 내가 왜 그 기본적인 노동을 하려고 하냐고. 기계가 채 썰어주고 소스 막 이렇게 1톤씩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챗GPT에서 내가 메뉴 개발할 필요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걔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운 편안하게 누릴 거 누리고 제대로 된 워라밸을 노리자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우린 감동을 어디서 느껴? 온라인이 아니야. 오프라인입니다 여러분. 산 보고 강 보고 들 봐야지 막 감동하고 닭살 돋고 이렇잖아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영역은 요 아이가 해줄 거예요.